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대학은 그대가 바라는 미래를 보는 대학,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여대 탑은 어디입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도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대학,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는 몇 등급이 합격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선발 인원의 변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이 32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요. 논술 전형이 가장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인공지능 대항이 20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인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바라봐야 할 부분은 고교 추천에서 선발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도고동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소비자학과 등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과를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학과가 고교 추천으로 선발하는지 미래인재만을 선발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단순 성적만으로 대학 공부를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신입생 선발을 받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엘텍 공과대 역시 인문에서 고교 추천으로는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 인재의 경우는 건축학과에서도 인문, 환경공학에서의 인문 등 인문 계열 학생들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과학교육과에서 과학특기자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미래인재 전형, 건축학과, 환경공학 이렇게 인문 계열 학생들을 선발하잖아요. 지방거점 국립대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공학도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문 계열에서 사회학에 눈을 뜬 친구들을 좀 선발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건계열입니다. 약학대학에서 인문을 선발합니다. 10명을 미래인재로 모집하고 있으니 약대를 희망하는 인문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약학 관련 소재와 성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연계열 약대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2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수생이라면 졸업한 학교에서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추천 인원은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입니다. 최대 10명이고요. 남녀공학이라고 할지라도 여학생의 인원수의 5%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 단 면접이 존재합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이렇게 일괄 합산으로 모두에게 면접을 볼 기회를 줍니다. 생활기록부를 보고 전공성과 전공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전공에 관련하여 본인이 한 활동을 묻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역량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공통 90%, 진로 선택 10%입니다. 당연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을 잘 받아야 하겠지요. 재수생, 현역 학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고 있고 국, 수, 영, 사, 과, 한국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2023학년도,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라도 가탐을 잘해야 하고 자연계라도 사탐을 또는 한국사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ABC로 나오는 과목은 10점, 8.5점, 5점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A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이 부분에서 큰 점수를 놓치는 경쟁자들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몇 점대 학생들이 선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의 가장 큰 특징은 충원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는 200%를 육박하는 학과가 많았고 작년도 역시 200%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작년보다 0.3등급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작년보다 세 학과 모두 높았으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합격자의 풀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과학대, 경영학, 신산업, 융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모두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등급은 하락하였고 충원율 또한 높아진 것을 본다면 실질 경쟁률이 다소 떨어지고 성적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초록색 막대기는 2022학년도 주요 전형별 경쟁률입니다. 다음으로 충원이 포함된 이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즉 실질 경쟁률은 고교 추천의 경우 반도 안 되고 미래인재의 경우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도 8명 중에 3명 뿐이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 입학한 학생은 2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경쟁률은 높지만 공학을 좀 더 선호하는 여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공통 합격을 통해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를 분석하면서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 또한 공부해야 내 실제 경쟁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교 추천의 합격자 등급대를 보면 높게는 1.1에서 낮게는 1.8 정도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긴 하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에서 질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준비할 수도 없고 결국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1등급 중반 학생들인데 심지어 면접도 수능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1점대 중반이면 고교 수준에 따라 서, 영, 고, 서성안도 가능할 텐데 과연 중복 합격했을 시 2대 선택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자연과학대학과, 간호대, 식품영양, 사범대는 작년과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적인 모습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유도 바로 면접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평균은 1.6등급이었습니다. 표준 편차는 0.3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면접의 편차가 10.4와 12.4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대 발표 자료를 보면 합격자 1배수, 2배수, 3배수 외 그 배수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즉 최종 합격자의 32.2%가 성적이 좋지 않으나 면접으로 뒤집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4명을 선발하는 학과에서 평균이 1.8이라면 최초 합격자가 1.3등급, 25%가 1.6등급, 그리고 75%가 1.9등급. 그러면 마지막 등급은 2.4등급이 나와야 평균 1.8등급이 됩니다. 이화 여대 고교 추천은 어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란데 생기부 좀 만들었고 발표도 잘해봤고 면접 잘 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 2등급 초중반이더라도 저는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는 담임 선생님이 계신다면 학생 성향에 맞게끔 추천서를 꼭 한 장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범대의 경우 초등교육과 제외 대부분의 성적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경인교대, 서울교대만큼 좋은 학과와 명성이 있으므로 저렇게 성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택 공과대의 경우에는 다른 과에 비해 성적 하락이 비교적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0.2점 혹은 0.1점씩 하락은 했으나 반도체 인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며 경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중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게 식품생명공학인데요. 의치 약한 수를 준비하는 학생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종합 라인이어서 인기가 다소 높지만 여학생들이 비교적 덜 좋아하는 건축이나 사이버 보안 등은 경쟁률이 매우 낮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023학년도 이화여대 고교 추천의 경우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2023학년도의 재수생의 유무, 3학년 1학기까지의 반영, 면접의 변수, 코로나19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상 등급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작년에 이대 방송을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찍지를 못해가지고 작년 거랑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다소 아쉽지만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차 범위 0.175를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이 정도면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문대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인기학과도 아닐 뿐더러 작년의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 1.91 등급 정도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문과의 경우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으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과학대는 1.62등급, 특별히 경쟁률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1.6등급대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영학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면서 가장 잘 준비하지 못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경영대의 경우 2대 이상의 대학 합격으로 중복 합격자로 인한 충원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등급이 많이 차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장 등급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1.52등급 정도에서 평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융합대 같은 경우는 1.63등급대 정도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인데요. 자연과학대의 화학생명분자과학대의 경우 경영대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및 충원율에 따라 1.4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경쟁률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평균적으로는 한 1.62 정도 등급대로 예상이 됩니다. 엘텍공과대 최근 많은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한 학과들이 많아 1.58등급대에 걸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범대의 경우는 취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초등교육과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범대의 경우는 1.48등급대에서 합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학과가 교육공학과인데요. 교육학과랑 교육공학과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 넣는 경우 혹은 생기부를 보니까 교육공학과인데 교육학과를 지원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학교에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가 같이 있는 경우는 내 생기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반드시 커리큘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등급은 예상 등급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화여대의 메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미래인재의 경우 서류 100%로 선발되며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하며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화여대의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과 본인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을 어필할 공간이 사라졌으므로 서류 100%에서 그 활동을 절대적으로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수능체제 또한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와 다르지 않은 3합6이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3합6에서 2합 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은 수능체제를 두고 있는 종합전형 대학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위로 쓸 수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의 경우는 고대, 서울대, 연대뿐입니다. 물론 성균관대 학교장도 약간의 종합전형 느낌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은 최상위 학생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최상위 학생이 2대 미래인재를 함께 쓰는 경우라면 동시에 합격했을 시 서연고로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3합 5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스크랜튼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자연계열보다 충원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등급으로 사실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합격자를 등급으로 산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등급자 25% 컷은 2.1, 75% 컷은 3.7로 평균은 2.9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연계열은 이보다 편차가 적은 평균 2.3이 나왔습니다. 인문계열은 외고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많아
편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문계열은 76.5와 66.5로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자연계열은 그것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대 특성상 인문계를 좀 더 선호하고 일반고에서 최상위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의 경우 고등학교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의 차이가 인문계열보다 심하기 때문에 깊게 준비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게 준비한 친구들의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이렇게 똑같은 선을 그어 본다면 확인할 수 있듯이 3등급 때부터 4등급 때 분포도가 인문계열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인문계열에서 어디가 그렇게 3, 4등급이 많은지 확인해 보았더니 인문과학대와 경영대에서 분포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특목고, 자사고, 외고 학생들이거나 일반고 최상위 학생이 생활기록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보니 이렇게 사회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도 마찬가지로 3등급대에서 4등급대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범대의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합격자 평균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원할 학과의 특목고 비율이 얼마나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 생기부 수준으로 비벼도 괜찮겠다, 아니다, 더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인문계열 등록자 70% 컷이 3.4니까 나도 3.4인데 그럼 딱 내 대학이네 라고 지원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2.2등급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문계열에 비해 3등급에서 4등급 분포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 신선암융합대의 경우 2등급에서 3등급 학생이 가장 많았고 엘텍공과대는 특히나 4, 5, 6등급의 꼬리도 매우 길었습니다. 이걸 보고 표면적인 성적은 부족할지라도 수준 높은 학교 학생이 많이 지원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정도만 해봤어요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 드론을 조종한다든지 스스로 핸드폰을 해킹해 본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능력이 표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간호대의 경우 2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고의 비중이 높고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에서 다른 과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미래인재 평균 예상 등급을 확인해 보자면 인문계열 및 사과대 경우 외고 특목고의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로 일반고 학생이고 내 생기부가 나름 준비했지만 특목고를 비빌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2등급 초중반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내가 특자사인데 표면적 성적은 별로더라도 학교에서 나름 생기부를 잘 적었다면 4등급 내외는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능 최저가 심각하게 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엔 비슷한 레벨인 경희대, 네오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올해 삭제되므로 이화여대 종합안정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 충족률이 80% 이상까지 예상이 되며 수능 최저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의 첫 합격자 및 표면적으로는 상승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최종 합격자를 보게 되면 서류 평가의 편차로 인해 올해와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화여대의 특기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1단계 4배수, 면접 30%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 공인, 어학 성적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은 제시문 면접이 없는 일반 면접입니다. 어학의 경우 올해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일반고 비율 10%, 특목고 비율 62%입니다. 과학의 경우 최초 합격자가 특목고가 76%로 가장 많았지만 최종 등록자는 일반고 비율 37%, 특목고 비율 53%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학의 경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영어로 실시합니다. 이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 해외고의 비율이 93%입니다. 특목고 비율 57%, 해외고 비율 30%의 등록자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화여대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영향입니다. 여기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우수한지, 공부는 잘하는 학교에서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있으며, 전체 교과 선택 교과는 성취도는 어떠한지 본다고 합니다. 즉, 물리 1을 잘했으면 물리 2도 잘했는지 본다고 하며, 전공 학업 역량인 교과 성취도도 본다고 합니다. 건축학과를 갈 거면 물리를, 영문과를 갈 거면 영어를 잘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세특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학업 관련 수상을 묻습니다. 만약 영문과를 가는데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면 좋게 평가받겠지요. 진로 선택에 대한 수상 이력이 있는가? 영문과를 갈 거면 심화 영어를 선택해서 들었느냐? 고급 영어 회화를 들었느냐? 만약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전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는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묻는데 전공에 대한 수행평가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은 단순히 성적만 잘 받았느냐가 아닌 수상이 있는가, 공동교육과정에서 도전적으로 학습하려 했는가, 그리고 수행평가는 진로에 맞게 했는가를 묻고 있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공적 합성은 많이 알고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활동 충실히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었는가, 즉 내가 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수한 결과물을 얻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3학년 때 꼭 활동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인데, 관심만으로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활동의 우수성이 드러나야 하며, 그것이 3학년 때 우수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며, 그 우수한 결과물은 자기소개서를 대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어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계열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데, 지식의 깊이는 교과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독서를 하고 논문을 보며 내가 미래에 배우고자 하는 분야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 독서를 통해 나의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대학이 원하는 인재일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은 한양대 인재상과 비슷한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융합적인 활동을 했는가, 학년의 붕괴, 과목과 과목의 연결 등 경희대가 주어하는 융합적 인재를 여기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고 비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 또한 한양대가 좋아하는 인재상일 것이며, 리더십 역량을 키운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은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꼭 반장을 해야 리더십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여 긍정적인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속에 나의 역할이 보인다면 그것이 리더십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부분과 개인적 역량으로 나뉠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공동체를 위해 융합되는 역량, 이런 역량들은 토론과 동아리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지원 학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학업적으로나 학교 활동에 대한 교과 우수성을 고르게 평가해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년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며 단순한 호기심의 나열이 아닌 진로에 대한 확장과 깊이가 녹여 있다면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환경 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였는가? 이 노력이라는 것이 정량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교육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 관련 과목이 개설이 안 되었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어필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분명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내 진로가 지금 이건데 이걸 어필하고 싶은데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상 그게 어려우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인성, 사회성, 자기주도성은 앞서 말씀드린 활동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자연스레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인데요. 이건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착하다, 모범적이다가 아닌 이런 학생은 어딜 가서든지 성공한다. 혹은 내가 뭐 딸을 키운다면 이렇게 키울 정도다. 이런 인성이 훌륭하다라는 등 우리 아이만의 멘트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식이라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이제 교사의 평가가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인성적인 부분은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영양적인 부분을 채운 활동을 좀 잘 살펴서 같이 기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께서 혹시 생활기록부 상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게 이제 누락된 경우나 혹은 늘 공간이 없을 때 2학년까지 행동 특성이 들어가니까 2학년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여성 리더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이화여대를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발전해 나가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보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보면서 대학 라인 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승 대표와 윤현중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